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청산가리처럼 독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 건강, 고혈압, 당뇨병에 좋고 특히 암 예방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과가 독사과로 변하는 3가지 주의점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사과로 변하는 첫 번째,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대부분 개수대로 먹으면 좋지만 꼭 몇 조각씩 남게 되는데요. 이때 버리기는 아깝기 때문에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사과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껍질입니다. 상처가 생기거나 자르게 되면 노출된 부분부터 사과가 산화되어 갈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변한 사과가 위험한 이유는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인데요. 활성산소가 적절하게 생성될 경우 체내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파괴해 우리 몸을 지켜주지만 양이 증가하면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농도가 증가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만성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지어 치매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는 스테인리스 칼 사용, 소금물, 식초 담그기, 레몬즙 뿌리기, 산소 접촉 최소화 등이 있으나 사과 본연의 맛이 변하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정해서 정확히 섭취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독사과로 변하는 두 번째, 사과 씨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씨를 함께 먹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실수로 먹을 경우 정말 안 좋은데요.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시아나수소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을 섭취하면 두통, 구토와 같은 증상이 생기고 심지어 혈압과 심장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사과씨 하나에서 나오는 양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대량 섭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린아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작은 양으로도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양을 섭취하더라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교육하거나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게 하는 것이 단순히 더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독사과로 변하는 세 번째, 사과 코팅제입니다. 사과를 맛있게 보이기 위해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로 매끈하고 반짝거리게 코팅하는데요. 이 첨가물이 인체에 흡수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비타민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대부분의 과수원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왁스 처리한 일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과가 뭔가 칠해 놓은 것처럼 매끈한 경우가 있다면 과일 전용 세제를 이용해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그고 미지근한 물에 헹궈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과 껍질에 대부분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나이가 있으시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왁스 코팅된 사과를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사과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사과로 변하는 네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에 좋은 과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먹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성분들 중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과 유기산이 건강 효능을 이끌고 체내 독소와 숙변을 배출해 주는데요.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겁니다. 사과의 유기산은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도록 도와주고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과 같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반대로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장 운동이 너무 활발해서 오히려 밤에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소화가 덜 된 섬유질은 배에 가스를 발생시키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건데요. 유기산 역시 위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발생시킬 수 있어 밤에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침에 먹는 사과는 되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안 된다는 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사과를 섭취하더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하는 시간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가 건강하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2-3시간 전에 먹어도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 흡수를 돕고 배변 기능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아침 공복이나 저녁에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구연산이 위 점막을 손상시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저녁에 먹을 경우 위산 역류를 발생시켜 밤에 잠드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그럼 위가 약한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에 드실 경우는 식사 후 사과 몇 조각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아침에 드실 때는 위벽을 보호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바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양배추입니다.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를 먼저 섭취한 뒤 먹거나 같이 먹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는 위장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어 아침 공복에 이 두 음식을 같이 드시면 맛과 영양이 높아져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U는 위산과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 위를 보호하면서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요. 또한 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음식 모두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품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뇌졸중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52%나 낮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혈액 속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과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장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줘 대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병 발병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 감소와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시켜주니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귀리입니다. 최근에는 귀리의 체중 감량 효과와 뇌 건강 효능이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과와 함께 드셔야만 그 놀라운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리 속 풍부한 영양소가 바로 베타글루칸인데요. 이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니 피가 탁해지는 고지혈증과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방지해 주는데요. 또한 지방 중 무려 80%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 역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속의 만성염증과 독소를 해독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귀리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데요.
사과 속 펙틴이 장 속 비피더스균의 활성을 촉진시켜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싹 제거할 뿐만 아니라 혈관 속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독소까지 배출해 줍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사과의 산성이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 기리가 위를 편안하게 하고 사과의 좋은 성분들의 흡수를 촉진시켜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이 두 식품의 풍부한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까지 낮춰주니 앞으로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기적의 항산화 성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 그리고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그런데 고구마를 드시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는 건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몸속에서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고 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미 속에서 음식들이 충분히 소화되게 해주고 위와 장을 통해 영양분들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당 상승까지 막아주니 당뇨병 예방에도 정말 탁월한데요. 특히 이 식이섬유, 펙틴 성분은 사과 껍질에 제일 많으니 꼭 껍질까지 드셔야 합니다. 게다가 폴리페놀 성분도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종양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니 우리 몸속에서 발암물질을 배출시키는 효과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음식을 함께 드신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는 치매의 원인으로도 손꼽히고 있는데요.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지만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어 본인 스스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양산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이미 당뇨에 걸린 분들에게 합병증 위험을 낮춰주고요.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치매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었지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 없이 강원도 평창 천혜 자연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 임업인이 정품 산양삼과 동일하게 채심하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못생기거나 끊겼다는 이유로 고급 상품에 반열해서 내려온 산양삼 6년근입니다. 드실 때는 부드러운 칫솔로 깨끗이 손질하고 물기를 제거하신 후 바로 섭취하면 되고요. 단맛이 날 때까지 최대한 오래 씹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복이나 저녁에 하루 1개에서 2개를 열흘 정도만 복용하셔도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영양분이 뿌리로 이동하면서 잎과 줄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있는 시기에는 함께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